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월 19일 수요일 뉴스바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요일별 코너 시간입니다.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인데요. 오늘 또 최광희 영화평론가께서 스튜디오에 이른 아침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특정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네. 팩션 사극의 흥행 법칙 네네. 이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팩션 사극 하면은 뭘지 또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용어 정의부터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팩션이라고 하는 것은 픽션, 허구죠. 와 팩트, 사실 요걸 합성한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과 허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섞여 있는 우리가 흔히 역사극을 볼 때 그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구성하는 작품들, 링컨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팩션 사극이 아니죠. 정통 시대극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어느 정도 허구를 이제 가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팩션 사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글래디에이터라는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예.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고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그 글래디에이터가 담아냈던 시대 배경은 이제 로마 시대죠.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에서 코모도스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와중에 스페인 출신의 용병으로서 장군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그 황제의 질투를 받고 그냥 검투사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을 담았던 막시무스. 내용입니다. 막시무스죠. 예. 기억하시네요, 막시무스를. 예. 네.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막시무스 멋있죠. 네. 근데 그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코모두스라는 황제는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현존했던 인물이죠. 실존. 네. 어떤. 그러니까는 그건 팩트입니다. 예. 근데 당시에 로마 검투사로 전락한 스페인 용병이라고 하는 설정의 막시무스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상의 인물을 그 안에다 툭 집어넣고,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러한 인물이 살았더라면 아마도 이러한 운명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정법. 예. 이것을 이제 극화하는 것이 바로 팩션 사극의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가운데도 팩션 사극이 있죠. 바로 300이라는 작품, 제국의 부활. 예. 예. 일종의 속편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2008년에 나왔었고, 그때 뭐, 스파르타, 뭐 하는 말이 아주 인구에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과 페르시아 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런 전투를 극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죠. 예. 그리스 연합 함대와 페르시아 함대 간의 한판 전투를 이제 재현하고 있는데, 영화도 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충실하게 재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팩션 사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에바 그린이 예. 적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적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해군 함대 사령관이요? 네, 함대 사령관이 너무 섹시하게 생긴 여성이에요. 그런 설정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이 적을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만듦으로써 그게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300 같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게 서양에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예. 그리스의 시각에서 페르시아 전쟁을 담았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좀 이렇게 흉측하게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그 전투, 이른바 페르시아 전쟁은 동서양 간의 최초의 어떤 문명 충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리스에서는 그 이른바 오리엔탈리즘, 즉 동양에 대한 약간의 그 혐오증 같은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도 페르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마치 그리스군은 굉장히 멋있고 선이고. 네, 예. 페르시아군은 굉장히 잔인하고 또 야만적인 그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영화를 그냥 단순한 오락 영화로 보신다면은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는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태도는 다분히 그 서양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네, 염두에 두시고 영화를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 그 300 제국의 부활에서 팩트가 네. 아닌 부분은 어떤 요소들입니까?
300제국의 부활에서 팩트가 아닌데 제가 페르시아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픽션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때 그 함대 사령관이 여성이었다는 것은 네,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함대 사령관이 그 그리스 연합 그 군의 사령관과 단판을 지으면서 서로 그 단판만 짓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나눠요. 뭐 이런 설정 같은 거. 예, 몸으로 단판을. 네, 몸으로 단판을 나눠요. 그런 설정 같은 거는 뭐 근거가 없는 허구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많은 그 팩션 시대극이 한국 영화 진영에서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조 암살 사건을 둘러싼 현빈 씨가 이제 정조 역으로 나오는 작품이 4월 말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또 군도 밀란의 시대라고 하는 그 윤종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하정우 씨하고 강동원 씨가 함께 주연한 군도라는 영화가 또 올 여름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는 밀란. 예,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입니까? 내란 음모. 네, 내란 음모를 다루고 있고요.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내란 음모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영화가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으로 나왔던 명량. 네, 이라는 작품. 역시 올 여름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명량해전. 네.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은 정말 그 세계 전투사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러일 전쟁 때 일본 사령관이 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바로 그 대마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해협으로 지나갈 때 집중 포화를 가함으로써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법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자기네들이 져놓고 그걸 따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팩션 시대극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공을 거두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거두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 좀 흥미로운 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인들이 좀 있습니까? 예,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영화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팩션 사극이 뭐 관객들에게 선을 보였는데 신기전이라는 작품을 기억하시죠? 신기전. 화살 많이 날아다니고. 예. 그걸 이제 지금 화살 많이 날아다니고라고 해서 풀어서 쓰셨습니다만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다연발 로켓포. 네. 그 화살을 다연발로 바바바바바박 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세종대에 신기전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기전이 실제 전투에 쓰인 것은 거의 드뭅니다. 예. 거의 드물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의 화력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기록도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나 유물로서의 신기전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세종대에 만들어진 신기전을 실제 전투에 활용이 됐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영화로 옮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하다기보다 웃긴 건 뭐냐면 신기전을 동원해서 명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조선시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선은 명예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네. 뭐 왕조실록 보면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명황제한테 이제 극진하게 글도 올리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로 모시던 나라였어요. 조선은 명을. 근데 오죽하면은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서니까 우리가 명예의 후계자다 해가지고 소중화주의를 고집하다가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사실 명예에 아주 충직했던 어떤 조공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이 신기전이라는 영화는 조선이 명하고 전쟁을 한판 붙는 그런 설정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우리 되게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는 팩트를 가져올 때,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서 그 팩트를 가져올 때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둥 사실 자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곡이거든요. 역사 왜곡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기둥적인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혹은 이런 인물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면 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팩션 사극의 정법인데 이 신기전이라는 영화는 당돌하게도 역사를 왜곡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신기전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대 그때 2008년인가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중 정서들이 좀 이렇게 좀 드높았던 예. 때였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중 정서라든가 혹은 약소국으로서의 역사적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대리 배설해주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집어넣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명나라 공격이라는. 명나라 공격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었다 칩시다. 우리가 미국하고 한판 붙는 영화를. 예. 그럼 사람들이 비웃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예.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의 한심한 팩션 영화가 바로, 수혜 씨하고 강동원 씨 나왔던, 강동원 씨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조승우 씨 나왔던, 예. 불꽃처럼 나비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여기서 조승우 씨가 명성황후를 짝사랑하는 호위무사로 등장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하고 아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의 정치적 실권을 빼앗기 위해서 일으켰던 게 이모군란이었잖아요. 그 이모군란에 맞서서 명성황후를 비호했던 세력은 청나라였습니다. 예.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청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이 흥선대원군이 이끄는 군사에 맞서서 일당백 싸움을 벌입니다. 조승우 씨가 호위무사, 네, 명성황후를 비호하기 위해서 딱 광화문 앞에서 혼자 수백 명의 군사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일당백 싸움을 벌이죠. 한 남자의 순정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이 거대한 야심. 참 대단하죠? 예. 네, 유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 사실까지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특히 줄기가 되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광해 왕이 된 남자 같은 작품은 모범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광해군 시대에 승정원 기록에 15일가 빠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역사적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 왜 빠져 있는지. 그때 광해군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왕이라고 하는 설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하선이라는 가짜 왕이라는 설정을 집어넣으면서 당대 지금 이 시대 대중관객들이 욕망하는 즉 서민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하선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둥사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에게 선보이게 될 영릉이라든가 군도, 명량 이런 시대극들도 그런 지점에서 우를 범하지 않고 좀 모범 사례를 따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관객들도 그 지점을 잘 체크해서 영화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명량에서 네. 외적 함대 사령관이 혹시 여자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유승용 씨입니다. 외적의 적장이요. 외장이 유승용 씨가 외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최종병 기활에서 나왔던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한민 감독이 역할을 맡았거든요. 예. 김한민 감독이 그대로 다시 그때는 몽골 장수였는데 이번에는 외장으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예. 어느 앙케이트에서 사극하면 이제 대표 배우로 유승용 씨를 지목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최강희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